안녕하세요.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은 코로나19.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에게 이 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텐데요.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자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경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많이 바꿔놨는데요. 병원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들 많이 느끼시죠? 이제 K방역, 선별진료소, 모바일 문진,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언택트 의료 등 이 새로운 의료 용어가 많이 등장했고요. 병원 내 엄격한 출입 제한으로 이제 병문안이라든가 보호자 1인 제한 등의 어떤 병원 방문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과거 의료 가운으로 대별되던 의료진 모습은 이제 우주인 같은 방호복 차림으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보다 보면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단어가 기저질환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환들을 말하는데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한 기저질환은 그 자체로 더 위험하고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질환에 있어서 네. 기저질환자는 좀 취약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네. 같은데요. 그렇다면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 가진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어떤가요? 네, 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나 사망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동반 질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고요. 면역 기능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자체에 취약하기도 하고요. 감염 후 심혈관 계통에 손상을 받아 중증으로 이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혹시 네. 코로나19가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문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뇌나 심장보다는 폐 같은 호흡기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김문정 아나운서 같이 코로나 하면 호흡기 감염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이 많은 연구에서 심뇌혈관 질환 관련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혈관의 내피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을 방출하게 해서 미세혈관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드물겠지만 혈전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악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심뇌혈관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악화시킬 수도 있다니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심장에 어떻게 손상을 주게 되는 네. 건가요? 이 심장을 이루는 근육, 즉 심근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혈액 중에 심근효소가 상승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중 많은 사례에서 심근효소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심근세포에 들어가 세포를 죽이고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키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 온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등 중증 감염으로 진행하면 2차적으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일반인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이 네네. 한때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해진다 이런 네. 얘기 들어본 적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려면 세포 표면에 있는 ACE2 수용체에 붙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혈압약이 ACE2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증가된 ACE2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결국 혈압약 복용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팩트는 특정 혈압약 복용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이며 사망에도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치료제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자체가 코로나에 감염 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약물 복용으로 혈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입니다. 즉, 코로나19에 걸리고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 고혈압약을 끊어 심각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므로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금연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죠.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실제 흡연 경험이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1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흡연자를 65세 이상 고령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자, 암 환자 등과 동일한 위험군으로 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식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근본적인 사망 이유는 바이러스성 폐렴처럼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분명해집니다. 당연히 금연을 해야겠지요. 예, 선생님 코로나19와 흡연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흡연자의 호흡기 점막세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체내 유입을 촉진하는 ACE2 수용체가 크게 증가해 흡연자들은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흡연자는 호흡기 증상을 기본적으로 달고 사니까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일상적인 호흡기 증상으로 오인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흡연자가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폐조직과 기능 자체가 망가져 중증 상태로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망률도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금연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만 합니다. 금연은 코로나19 감염 후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후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는 등의 선제적 회피 방법으로 더욱더 부각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담배와 거리두기도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흡연하는 분들 보면 여전히 많은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이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실제 위력은 흡연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흡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심각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고요. 전 세계에서 매년 800만 명, 우리나라 6만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중 15에서 20%는 타인 흡연에 의한 간접흡연 희생자입니다. 사망 규모로만 보아도 흡연 그 자체의 위험성은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의 장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흡연자 역시 마스크를 생명벨트처럼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은 아무리 마스크를 잘 착용해도 그 효과를 기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요. 흡연기구나 흡연실 환경을 통해 손 오염 기회도 많고요. 흡연 중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게 되어 오염 기회가 일반인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에 의존하면서도 흡연을 지속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 효과를 무력화하는 모순이자 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시국을 계기로 담배와의 거리두기 하는 분들 정말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그 속에서 심내혈관 질환으로부터 건강하게 지나가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예방에 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평균 수명의 증가, 가파른 인구 고령화, 신체 활동 부족, 식생활 변화 등과 같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30%, 당뇨병은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아무런 증상 없이 심장과 혈관에 상처를 주고 죽상동맥경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내혈관 질환, 선행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후에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심내혈관 질환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조한 금연과 음주 줄이기,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고 응급 증상이 나타나면 119를 활용하여 바로 병원 응급실에 가기와 같은 수칙인데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시기라도 심내혈관 질환 및 선행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또는 이전에 질병을 앓았던 환자들은 막연히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제들을 더욱 철저히 복용하고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 고혈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자들은 일반적인 마스크 착용, 손위생,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뿐만이 아니라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정보 권고에 잘 따르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같은 선행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관리를 꾸준하게 받고 금연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일상이 이어진다면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시국도 곧 끝나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